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를 하절이라고 하고,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를 추절이라고 해요. 원령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목생화의 시기, 목생화의 시기가 바로 이 하절,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 난습한 계절이죠. 이 목생화의 시기에는 누에를 키우러 간다 그랬어요. 고서에 보면은 누에를 키우러 가는데 처첩을 대동하고, 처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녀를 대동하고 주인이 뒤따라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는 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임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이 소통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진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진월 이전에 묘월까지는 물고기가 얼음을 지고 수면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니 수달이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모양을 이제 연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얘기 나왔지, 돈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진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여름에는 직조 기술, 기술을 얘기하잖아요. 직조를 하려면은 뽕나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누에에서 명주씨를 뽑아갖고 직조를 하니까 각종 직조 기술이 이제 진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누에 미기는데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거의가 다 이렇게 누에들을 키워서 이렇게 양장이라고 하던가요? 그걸 직조를 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대출 금융 기술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묘월에 뽕나무를 키우러 간다는 것은 기술과 같은 것이고, 진월에 이제 직조 기술이라는 것은 금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조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종이, 가구, 음식, 이런 것은 목에서 나오잖아요. 집 짓는 기둥도 목에서 나오죠. 직조라고 하는 것은 의류 산업 분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을정인데 밑에 해묘미에 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을정이 해묘미에 근을 한 것은 금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노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무로다가 칼로다가 나무를 이제 자르는 형상이니까, 을정이 해묘미에 근을 하게 되면 금융은 아니세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거니까 노동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진로 적성을 할 때 직업관에서 다시 이제 나오겠지만, 갑정이라고 하는 하절의 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능적 기술, 그리고 을정은 금융적 기술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정화가 을정이 이렇게 해의 근을 했냐, 미의 근을 했냐. 묘의 근을 하면은 학원을 차리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의 근을 하면은 미용실 운영하시나봐, 정화의 근을 하면 패션을 하시나봐, 디자인 하시나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다 있으면 어떻고 하나만 있으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죠. 그걸 이제 나중에 진로적성에서 이제 할 거고, 우리가 목생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목생화 하나만 볼 게 아니고, 항상 목생화에는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생목을 거친 목생화가 되어야 돼요. 목생화 설명하라 그랬더니 목생화 하나만 요거 딱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명리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목생화하면 수생목, 목생화, 목생화하면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를 봐야 되죠. 화생토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생화라는 것 속에 반드시 수생목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왔듯이 목생화라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수생목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수생목이 사주에 없으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는 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운에서 목생화가 잘 되는데 사주에 수생목이 안 됐다 그러면 배우고 익히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위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생화라고 하는 배우고 익히는 수생목의 과정을 거쳐서 목생화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간목의 목생화는 절대적 능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능력도 만들어야 관계적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갑병이죠. 을목은 간목이라고 하는 절대적 능력보다는 항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의 목생화와 을목의 목생화가 다른 거는 간목은 절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개 간목의 인간관계 속에는 존대와 경쟁을 겸하는 목생화를 해야 되고, 을목의 목생화는 상대와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대와 상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간목은 항상 존대가 들어가고 을목은 항상 상대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적 개념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을목의 목생화는 이렇게 존대냐 경쟁자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통변이 또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계속 이렇게 평생 이렇게 통변 용어는 점점 더 넓혀 나가야만이 명리학자가 할 일이지, 오늘 했던 요 통변을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실력은 제자리에 있고 세상은 바뀌고 하게 되면 우리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변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갑병의 목생화는 존대와 경쟁을 통해서 소통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러면 갑목은 존대고 을목은 경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춘절의 갑목을 설명할 때와 하절의 갑목을 설명할 때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갑정의 목생화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갑목의 성품과 을목이라고 하는 경쟁적 가치와 그리고 높은 예술성 혹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갑정의 어떤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정이 만약에 이렇게 피자집을 한다 그러면은 갑목은 친절해야 됩니다. 정화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을목은 만약에 을정으로다가 피자집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집에 비해서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정화는 기술적 예술성이 다른 집에 비해서 을목이니까 좋아야 됩니다. 다른 집 부다가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친절하면 되고 맛이 있으면 되지만, 항상 을목은 다른 집 보다가라는 게 들어가요. 왜?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몇 살이냐에 따라서 항상 계량해서 그 손님에게 맞게 다르게 통변해야 돼요. 을병이라고 하는 목생화는 경쟁자보다는 항상 우월한 실력을 쌓아서 소통을 발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실력을 점검할 게 아니라 남보다가 더 나은 실력을 점검하고 남보다가 더 나은 소통력을 발휘해야 된다. 당신은 남보다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이제 을목한테 하는 말이죠. 10분 일찍 출근하시고 10분 늦게 퇴근하십시오.
남들보다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더해주는 을목. 그러니까 남들보다가니까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더 무언가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런데 을병에서 위험한 게 있어요. 을병이, 을정이 아니고 을병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뜨거워도 안 되고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도 못 살고 습이 너무 많아도 못 살아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난리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니까, 습하면 습하다고 난리치고, 매사에 을병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아니라 그러고 저렇게 말해도 안 맞는다고 말해요. 을목이 병화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을목만 있어도 되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사주에 목이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지 않거들랑 그런 사람을 아예 설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이 천간에 투간이 되지 않았으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죠. 을목을 설득하려면은 만약에 을목이 좀 습하다, 그런 사람을 내가 설득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을정이다, 을정으로 생겼는데 수가 없어서 을목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또 뭐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접근을, 상대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이 을목은 너무 뜨겁거나 습이 너무 많거나 해도 성격들이 아주 예민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외부 환경에 내가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스트레스, 소통 스트레스, 어떤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들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을목이 병화로다가 을병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 능력을 만들어서 소통력을 발휘해야 되니, 여기까지는 좋죠. 당신의 적용 능력은 대단히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을정이라고 하면은 상대적 기술력과 경쟁자보다가 더 나은 기술력과 더 나은 경제성을 고려한 소통 능력을 발휘해야 당신의 능력이 큽니다. 그러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요? 이러거든요. 을목은 항상 이렇게 수화의 조화가 교묘하게 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가 좀 약하거나 화가 좀 많아야만이 을목이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고 수가 더 왕하고 화가 약하거나 화가 왕하고 수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화가 적당하다는 건 수가 조금 작고 화가 더 왕한 걸 가지고 적용력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지, 뭐 수가 화보다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진상 중에서 큰 진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역학자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사람을 설득시키다가 본인이 지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이 진상이기 때문에. 성낼 진자, 진상할 때 이렇게 성낼 진자를 써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회적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격이 진상들이에요. 그래서 소통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을병이죠. 그렇지만 소통력이 제일 없는 것이 을병이에요. 진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자기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한 것은 그거는 원래 간목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간목이 해야 될 일을 을목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간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일꾼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고 싶다는 것이 간목이 하는 일이고, 남이 원하는 일, 남이 주관하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을목이 하는 일인데, 간목이 을목처럼 살아도 안 되고 을목이 간목처럼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목한테는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해야 되고, 을목에게는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간목이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하다면 을목처럼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대 사회는 21세기이기 때문에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물어봐도 이야기하지 않고 뻣뻣한 거에 이제 간목인데, 화가 많으면 사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싹싹하잖아요. 현대사회는 을목이 화가 많으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가끔 간목이 화가 많으면 해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해픈 직업을 많이 해요. 삼류소설, 광고업 등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을목이 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직업론에서 많이 나와요. 해픈 거는 을목이 해야 되고, 화가 더 많으면 이 간목이 그런 일을 한다. 을목이 수가 더 많으면 간목처럼 해야 되니까 해야 할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다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통변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자식들도 천간이나 지지에 을목이 있으면은 부모가 뭐라 그러면 그 설명을 인정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을목이지 간목이 아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봐야 될 사람이 현장을 두려워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너의 성품이 아니고 의무 소홀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위주로 사는 것은 간목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을목이 항상 상대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야 될 을목이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소통 스트레스, 서비스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의무 소홀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는 간목이 있는데 목생화부터 해요? 수생목부터 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생목부터 하는 사람들은 나를 배우고 익히는 것 먼저 한다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수생목이 된 사람들이고, 목생화부터 하는 사람은 환경에 나가서 쓸 목적을 먼저 정하고 배우겠다는 거죠. 이거를 정하는 구분법은 간목은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하는 거고, 을목은 목적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춘절에 태어났으면, 그걸 봄에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 태어났으면 수부터 하는 거죠. 수생목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부터 하는 거고, 춘분에서 하지까지 태어났으면 하부터 하는 거예요. 화부터. 그러면 내가 목적부터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죠.
대개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99%고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양 철학의 근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또 민간요법도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뭐 부적이나 무슨 뭐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그 점술사들, 무당이나 법사들이 쓰는 그러한 요법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명리학을 이 말 저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명리학의 근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왕하면은 목적부터 정해라. 그런데 내가 춘절에 태어났는데 화부터 왕하면은 계획부터 정해야 되는데 목적부터 정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이지러지기 시작을 하겠죠. 수가 더 왕하면은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연히 봄에 태어났으면 간목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을목으로 태어났거나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마땅하지 않죠.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지러진 방법이에요. 여름에 태어났거나 을목이 그렇게 한다면 항상 여름에 태어나서 목적부터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거를 준비하고 배우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간목은 수로 왕해야 되고 을목은 화로 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서 출생하더라도 맞게 돼요. 그리고 목이 없는 사람한테 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수왕한 사람은 간목형 인간이고 화가 왕하면 을목형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간목형이면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목적을 정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형이 목적부터 정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논리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수가 왕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화가 왕한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일을 왜 그렇게 하나요 이래요. 만약에 수가 왕하다, 화가 약하다 이러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실제 그걸 하는 것보다 준비 기간이 더 크죠. 가령 내가 7박 8일 외국 여행을 가겠다 이러면 그 7박 8일 외국 여행하는 그 여행 시점보다가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몇 달 걸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제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하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준비가 부족하고 늘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것에 우선하다가 보니까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이제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